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 씹다가 혀도 깨물고 막 볼도 깨물잖아요. 그게 여기 약간 서로 부조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여러 그런 형상이 많이 나거든요. 특히 노인 환자들에서 자꾸 이렇게 잘못 혀를 씹는다든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치료를 할 때 혹시 이런 신경계 계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환자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저작계가 이렇게 혼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호 복합적인 작용을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떻게 촉진하나 이런 거는 인제 나중에 여러분들 구강내과라든지 보철과 어떻게 트로마 프롬 어클루전을 어떻게 방지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번 시간은 해부학적 기능을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286 페이지 보시면 그 턱관절을 구조해 가지고 9 가지를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턱관절을 구조를 그리고 설명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치과대학에 저희 치과계에 몸담고 있는 한은. 뭐 시험뿐만 아니라 나중에 개원을 하고 나서도 먼저 이걸 보여 드리면 개원을 하고 나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졸업하고 나서 공부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환자를 보면 볼수록 자기가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으면은 환자 보다가도 모르면 교수님께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선배나. 근데 개원하면은 자기 혼자 딱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본인이. 원장님이잖아요. 누구한테 전화로 물어볼 수도 없고 환자 볼 때마다. 그래서 그 개원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들어. 예를 들어서 이런 토요일, 일요일에 환자 보고 진료하고 나서 학교에서 이런 거 하면은 와서 막 이런 거 들어요. 이런 치료 이런 거를 세미나. 이거 벌써 한 꽤 된 게 2014 년도지 지금은 더 많아졌어. 지금 한 10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턱관절이다." 막 해 가지고 여기에 막 수백만 원씩 돈을 주고 여기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런 건 주로 인제 치료인데 치료 이런 접근법. 근데 결국 기본은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치료를 할 수가 있어. 아무 해부학적 구조도 모르는데 이런 거 기기도 이런 것도 막 팔아요. 근데 이런 거를 괜히 비싸게 돈 주고 사도 뭐 그냥 막 아무 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제대로 알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세미나를 부족한 부분에 세미나를 들을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야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해부학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실제 시신에서 이렇게 본 거고 이걸 이제 쭉 봤습니다. 이렇게 맨디블라 콘다일의 헤드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봤고 이거 맨디블라 포사 쭉 봤어요. 보고 또 아티큘라 디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사람마다 다르게 생겼어요. 아티큘라 디스크 옆모습 어떻게 됐는지 그거 다 봤고 그다음에 디스컬 리가먼트 어떤 게 디스컬 리가먼트 위치인지 다 봤습니다. 그다음에 레트로 디스컬 티슈에 대해서 배웠고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조직학적으로 다르다. 다 배웠고 어떻게 레트로 디스컬 티슈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아티큘라 캡슐. 관절을 싸고 있는 아티큘라 캡슐. 아티큘라 캡슐 여기가 아티큘라 디스크고 여기 아티큘라 디스크에 의해서 어퍼 조인트 캐버티, 로어 조인트 캐버티가 나눠지고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이런 도시편인데 이런 거보다는 실제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신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신경이 분포하는지. 여기 뇌신경의 5번째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3번째 가지인 맨디블라 너브. 맨디블라 너브가 그래서 2학기 때 자세히 배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나오는 거는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베인.
이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배울 겁니다. 베인, 그다음에 아터리. 아터리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다음에 리가먼트. 세 개의 리가먼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페노맨디블라 리가먼트, 스타일로맨디블라 리가먼트, 그다음에 템포로맨디블라 리가먼트. 한번 쭉 고오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복습 다 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서로 기시정지 기능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돼서 인제 결국 턱관절 인대 유학 보시고 여기서부터는 오늘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2주 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한번 317 페이지 이미 다 배웠어요. 템포럴 머슬, 마세트 머슬, 주 저작근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 교근의 위치, 그다음에 템포럴 머슬도 그러니까 교근도 예를 들어서 마세트 머슬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하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두 파트로 나눠서 해야 돼. 슈퍼피셜 파트하고 딥 파트. 왜냐하면 작용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작용도 달라요. 마찬가지로 템포럴 머슬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해야 돼요. anterior, middle, posterior. 기시 정지 다 다릅니다. 작용도 다르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각각 맡은 기능이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도 두 파트, 슈퍼피셜 파트가 있고 딥 파트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어디에 기시 정지 다 배웠습니다. 테리고이드 튜버라스티, 맨디블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그걸 보세요. 위치 같은 거 이런 거 다 여기. 맨디블을 여기 턱뼈 앵글을 밖에는 마세터 머슬이 부착하고 있고 안쪽에는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부착하고 있어요. 딱 붙고 있고. 이게 같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둬야 된다, 외워둬야 된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지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환자 진료에 상당히 필요하니까.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도 두 부분으로 superior head하고 inferior head 두 부로 나눠서 기시정지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기시정지 다 알아두도록 하세요. 지금 시험 문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제 이거를 인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게 무슨 운동이야, 이거는. 지금 이게 323 페이지에 있어요. 입을 오프닝 오브 마우스 운동이에요. 개구 운동. 그러니까 4 개의 저작근 중에서 나머지 3 개는 입을 닫는 운동. 그러니까 턱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운동이고 이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만 입을 여는 운동에 작용을 하는데 특히 초기에 작용해. 초기에는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 이 하악두를 앞으로 전진시키면서 입을 초기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먼저 하악두가 움직여야 돼요. 하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anterior belly of digastric muscle이 힘차게 이걸 딱 이렇게 턱을 아래로 내리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suprahyoid muscle 중에 anterior belly of digastric muscle. 그래서 suprahyoid muscle이 opening of mouth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323 페이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323 페이지 보시면 이 그림 나오고 이건 이런 suprahyoid muscle, anterior belly of digastric muscle, posterior belly of digastric muscle. 그다음에 324 페이지 이거 여기가 맨디블이고 하이오이드 본, 여기 타이로이드 카틸리지, 스터넘 다 배웠어요. 여기 클라비클 해가지고 여기 하이오이드를 중심으로 위는 수프라하이오이드,
아래는 인프라하이오이드. 인프라하이오이드도 그 이렇게 나눴죠.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플라티즘 그 325페이지. 325페이지도 플라티즈마도 그 오프닝 그 이거는 스프라이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프닝 오브 그 마우스에서 그 아래턱을 아래로 그 당기는 작용을 해요. 여기 325페이지 이것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그 오프닝 무브먼트 오브 마우스에 관계된 운동이에요. 다 배웠어요. 하나씩 보면은 먼저 이 개구 운동 초기에 어떤 머슬이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 여기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 이게 D예요. 이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악두를 전진, 앞으로 약간 이렇게 앞으로 가게 이게 초기에 작용하고 그다음에 D, E가 누구지? 여기가 이제 기시 정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시가 이건 주니어 하이오이드 머슬, F는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그다음에 G, anterior belly of digastric muscle. 그러니까 G, anterior belly of digastric muscle이 그 말기에 작용하는데 이런 그 수프라하이오이드 머슬도 같이 작용을 해요. 그 턱뼈를 아래로 내리는. 그다음에 H는 posterior belly of digastric muscle. H 이거잖아요. 여기 그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 여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여기 이쪽에. 그다음에 I가 뭐예요? I가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이게 하이오이드 본이야. 여기가 하이오이드 본이고 다이로드 카틸리지 이게 스터넘. 여기가 이제 수프라하이오이드 머슬 얘기한 거고 여기 이거 스타일로 L이 하나 빠졌네. 오타가 하나 있네요. I. 그다음에 그 J 스터노 하이오이드. J 이거 하이오이드하고 스터넘 하이오이드. 그다음에 다이로 하이오이드. K 여기 다이로이드 카틸리지하고 하이오이드 본. 그다음에 L 오모하이오이드가 있었죠. 스피리어 벨리 그다음에 인피리어 벨리 해가지고 오모하이오이드 오모하이오이드 머슬. 그다음에 M이 스터노다이로이드 머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26페이지, 327페이지는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다 요약해서 오프닝 오브 마우스에서 지금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결국 잘 읽어보세요. 거기는 첫째는 처음에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에서 맨디브랄 콘다일이 앞쪽으로 이동해서 턱이 약간 전화방으로 당겨진다. 앞 아래쪽. 약간 앞 아래쪽으로. 열림 운동의 초기예요. 그다음에 인프라 하이오이드 머슬 그쪽에 쭉 보면은 설골이 하이오이드 본이 고정되었을 때 주니어 하이오이드 머슬하고 다이가스트릭 머슬의 그 엔테리어 벨리가 작용하면 턱이 후하방으로 강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후하방 여기가 뒤쪽이야. 후하방으로 강하게 잡아당겨져서 입을 크게 벌리게 된다. 오프닝 무브먼트 오브 마우스. 이게 입 열림 운동의 말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머슬 작용을 보시고 그다음에 326페이지 클로징 무브먼트 오브 마우스는 그 나머지 주저작근 3개가 관여를 해요. 템포랄 머슬, 마세터 머슬,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 그다음에 프로트루시브 또는 포워드 무브먼트 오브 맨디블은 그 4가지 근육에 의해서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 엔티리어 템포럴 머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템포럴 머슬이 폐구의 폐구 운동뿐만 아니라 아까 그 3갈래가 있다 그랬죠, 여기. 요 엔티리어 파트는 그 아래턱의 약간 전진 운동에 관여해. 엔티리어 파트는. 그다음에 마세타 머슬의 슈퍼피셜 파트. 이것도 마세타 머슬의 여기 슈퍼피셜 파트도 전진 운동에 관여하고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의 슈퍼피셜 파트.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의
여기 슈퍼피셜 파트도 전진 운동에 관여를 해요.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운동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리트루시브 운동이 있어. 백워드 또는 리트루시브 무브먼트 오브 맨디블. 그거는 어떤 거에 있냐면은 posterior temporal muscle 여기 요 파트. posterior temporal muscle이 관여하고 그 마세터 머슬의 그 뒷파트. 그러니까 슈퍼피셜 파트는 전진 운동, 뒷파트는 그 드림 운동 또는 리트루시브 그 맨디블의 리트루시브 무브먼트 오브 맨디블에 관여를 해요. 그다음에 이게 그 또 레터럴 무브먼트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레터럴 턱이 그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측방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 어떤 머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은 먼저 그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 이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파스티어리어 템포럴 머슬 그다음에 그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의 뒷파트 여기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의 뒷파트하고 이게 레터럴 무브먼트에 그 관여를 해요. 이 정도 무브먼트 정도를 알아두도록 하세요. 326페이지하고 327페이지. 이렇게. 그다음에 327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하악턱의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나중에 보철과 그다음에 뭐 교정과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쪼끔씩 다를 수도 있어요, 내용이. 근데 거의 또 그 해부학적은 똑같은 건데 그 학자에 의해서 약간 이런 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때 거기 임상 과목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시고 이 해부 시간에는 여러분들 일단 해부학적 위치라든지 기시 정지 그다음에 작용 머슬의 각 머슬의 작용 거기에 중점을 두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아래턱 운동이 이번 기본 운동 정도는 보면은 기본 운동이 뭐가 있냐면은 329페이지 보면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힌지 무브먼트 또는 로테이터리 무브먼트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럴 때마다 여기 하악두를 보면은 얘가 약간 로테이팅을 해. 또는 힌지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혔다 이렇게 하잖아요, 방문을. 그런 게 인제 접번 운동, 경첩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슬라이딩 무브먼트는 그러니까 하악두가 관절 원판과 같이 되면은 슬라이딩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얘는 입을 완전 좀 더 입을 크게 벌리거나 그런 걸 얘기해. 그래서 관절 원반 그러니까 아티큘러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면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어요. 이게 슬라이딩 무브먼트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초기 단순 운동은 힌지 무브먼트고 말기 운동 슬라이딩 무브먼트까지 같이 겹쳐서 이럴 때는 아티큘러 디스크가 같이 포함이 돼. 그러니까 환자 어느 정도 입을 벌릴 수 있느냐 정도에 따라서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구강내과 시간에서 그런 시간에 배울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에 관여하는 이런 해부학적 구조물을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힌지 무브먼트에는 이렇게 하악두가 이렇게 이렇게 입을 잠깐만 벌리는 건 이렇게 운동하지만 슬라이딩 무브먼트는 아티큘러 디스크도 같이 그러니까 연조직도 같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크게 벌리고 할 때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펑셔널 무브먼트도 마찬가지야. 이거 그래서 여기 이런 거 얘기했죠. 최대 개구 및 폐구 운동 이런 거는 슬라이딩 무브먼트. 아티큘러 디스크 및 여러 연조직이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연조직에 염증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면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겠죠. 다무는 것도 힘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환자들을 치과 환자들도 TMJ가 망가진 환자들 오면은 입을 이렇게 조금만 더 해보세요. 를 못해. 를 더 못해. 왜냐하면은 이런 연조직에 그런 손상이라든지 염증이 생겨서 이런 슬라이딩 무브먼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인제 그 아래턱의 위치가 이 까만색에서 빨간색 이렇게 점점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내려가면 초록색이 매 입을 벌렸을 때예요. 그럴 때 이 하악두하고 그 하악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슬라이딩 모션으로.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인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턱 수술이라든지 교정 뭐 보철을 해도 그 환자의 턱 기능 이런 거를 다 그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여기 크라운만 하나 이렇게 씌웠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로 여기에 장애를 주면 어떻게 돼? 환자가 그 아프게 돼요, 여기가. 이게. 그래서 그 프로트루스 무브먼트 할 때 그 턱을 이렇게 내밀 때 턱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턱 자체에 여기 하악두도 같이 있어. 그러면 여기 템포럴 포사 여기에도 얘가 아티큘러 디스크 이런 거에도 자꾸 얘가 너무 과도하게 그 턱을 앞으로 내밀면 어떻게 될까? 여기 앞에 있는 그 아티큘러 디스크라든지 아티큘러 캡슐 뭐 그런 연조직들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단단한 뼈에 의해서 자꾸 자극이 되면. 그거를 움직이는 걸 인제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또 리트러스 무브먼트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다음에 레터럴 무브먼트 이것도 베넬 운동 이것도 나중에 이제 교정 시간, 보초 시간에 계속 배울 테니까 이런 게 있다. 일단 알아두도록 하세요.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야 되고 이것도 결국은 그 관절 원반의 회전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것도 결국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너무 얘네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연조직이. 그러니까 이런 연조직에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 TMJ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TMJ 대부분이 어떤 뼈가 잘못돼서 그런 것보다는 이 연조직의 문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런 걸 자세하게 이거만으로도 그 한 학기 강의 뭐 거의 1년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이걸 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superior part of lateral discal tissue가 어떻게 움직이냐든지 뭐 이런 걸 다 일일이 그 논문들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런 거 자세하게. 이런 거 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책에 있으니까 일단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악관절의 촉진. 그러니까 환자가 여기가 염증 같은 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뜨거워지고 부어요. 스웰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촉진할 때 머슬의 위치, 주로 머슬 여기 턱 익스터널 어쿠스틱 오프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맨디블 콘다일을 어떻게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환자 얼굴을 막 아무 데나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본인이 촉진을 하셔야 돼요. 만져서 이렇게 환자 입을 해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서 하악두의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아 이 환자 좀 하악두 움직임이 매끄럽지 못하네.'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구강내과 시간에 배울 거예요. 결국 뭘 알아야 돼?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해 보세요 하면서 머슬이 그러니까 개구 운동에 관여하는 머슬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다물어 보세요 할 때 담을 때 폐구 운동에 관여하는 머슬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주저작근 정도는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야 돼요. 바로 만질 수가 돼요. 마세터도 이렇게 만지고 그다음에 더 심한 경우에는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 해 가지고 이 안쪽으로 해 가지고 촉진을 해요.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아티큘러 캡슐까지도 안면까지도 촉진을 할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숙련돼야지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스터노클라이드 마스토이드 머슬 여기. 이건 여러분 잡혀요. 스터노클라이드 마스토이드 머슬. 근데 그거를 인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강내과 시간에 잘 배울 겁니다, 많이. 그래서 일단 그때 인제 배울 때
다시 이 해부책을 보면서 복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343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왜 턱관절이 왜 중요한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MD, 그러니까 메디컬 닥터들도 턱관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요즘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넘어오려고 그래. 여기 TMJ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거 경추랑 스컬하고 같이 뇌신경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거 일부분이에요. 여기. 그다음에 이 턱관절은 우리가 계속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왜 중요한지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3 페이지 보시면 우리 굉장히 바빠요. 불규칙한 이 TMD, 그러니까 템포로맨디블라 디스오더라고 그래. 턱관절 장애. 그러니까 어느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다 뭉뚱그려서 TMD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개인 치과에서도 해요. 이제 보험 청구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뜻이야.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은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박적 구조물을 중심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해박 지식이 없으면 진단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죠? 그다음에 다양한 운동이 이루어지는 관절에는 아티큘러 캐비티 속에 관절 원반이 있고 관절 원반이 있는 관절은 인체의 다른 관절보다 복잡하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아티큘러 디스크가 있는 관절이 3 개예요. 하나는 TMJ, 여기 템포로맨디블라 조인트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스터노클라비큘러 조인트. 여기 스터넘이 있고 클라비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아티큘러 디스크가 있어. 그다음에 여기 손에 디스탈 라디오 얼라 조인트. 여기에 손목에 팔뼈 요 사이에 여기에 아티큘러 디스크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크로미오 클라비큘러 조인트 이거는 없는 경우도 때때로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요 세 개는 항상 있어.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 왜 그럴까? 아티큘러 디스크는 뼈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 얘네들끼리 서로 마찰이 생기면 거기 있는 소프트 티슈가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지고 엄청 아파요. 뼈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 엄청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이 아프다 그러는 말은 뭐냐면은 그 무릎 윗다리 뼈하고 아랫다리 뼈에 어떤 연골이 있는데 그게 닳아 가지고 서로 걸을 때마다 윗다리 뼈가 아랫다리 뼈가 서로 부딪히니까 아픈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럴 때 아티큘러 디스크가 있음으로써 서로 뼈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티큘러 디스크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손도 마찬가지야. 손도 얘가 없으면 이게 굉장히 움직이기가 힘들어져. 그래서 근데 얘네는 따로따로 있어요. 얘도 이 손 아파도 우리 이 손 쓸 수 있잖아. 근데 이 턱관절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 얘만 왜 오른쪽 턱관절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같이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하나에 그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턱관절이 복잡한 이유 보면은 턱관절이 복잡한 이유는 턱관절은 어느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 여러 가지 부분이. 그다음에 아티큘러 디스크가 있는 3개 관절 중에서 턱관절은 오른쪽 왼쪽 움직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바이래터럴 조인트예요. 바이래터럴 조인트. 같이 움직이는 바이래터럴 조인트. 그다음에 TMJ 교합 척추의 삼각관계. TMJ 교합 척추. 이게 뼈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요거 TMJ 오클루전 척추 vertebral column 연결돼 전신과도 관련돼. 경추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턱관절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경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다른 흉추, 요추도 다 장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턱관절이 장애 환자를 가진 환자들 보면은 다른 데도 문제가 있어. 몸이 다 쑤시고 아픈 거야, 그냥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일단 잘 씹지도 못하니까 소화도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입을 계속 이렇게 계속 움직였다 뺐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 사는 게 힘들어. 힘드니까 다른 데도 막 몸이 아프고 면역 저하도 되니까 요즘 같은 때 뭐 코로나도 걸리기 쉽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344 페이지 보시면 턱관절이 전신과 관련되는 이유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턱관절 장애는 맨 밑에 보시면 6 번 턱관절 장애는 왜 전신 증상과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턱관절 변이는 아래턱 위치의 변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아가서는 얘가 얘가 변하게 되면 얘도 변하게 돼. 여기 경부 커브 서비컬 커버처 경추 디스크도 유발할 수가 있고 커버처 오브 벌테브럴 칼럼을 변화시켜서 벌테브럴 마디 사이에 나오는 척추신경, 스파이널 너브를 압박해서 운동 및 감각신경, 자율신경에 이상을 초래하게 되어 전신 증상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이게. 여기가 이게 인제 스컬이고 오시피탈 본이 있죠. 여기 인제 여러분들 2 학기 때 배울 겁니다. 이해 C1이 경추 첫 번째 경추고 C2가 두 번째 경추뼈, C3 서비컬 칼럼의 서비컬 벌테브레의 약자예요. C가 크레니얼이 아니고 서비칼 이거는 이거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경추를 뭐라 그러냐면은 댄스라고 하고 나중에 2 학기 때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추를 엑시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끄덕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중요를 하는데 여기에도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스컬 있고 TMJ 이게 아틀라스. 아틀라스 이게 댄스가 아틀라스 여기 같은 말 얘기해도 C1 첫 번째 경추 아틀라스, 두 번째 경추 엑시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목도 아프고 TMJ가 아프면 목도 아프고 그 그 전신에 막 몸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45 페이지 아틀란타 오시피탈 조인트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이 아틀라스 첫 번째 경추하고 여기 오시피탈 콘다일 여기 요거가 서로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디안 아틀란토 액시얼 조인트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경추 사이의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2 학기 때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댄스 오브 이렇게 해 가지고 아틀라스 이제 댄스 이게 두 번째 경추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이 경추뼈가 7 개인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아틀라스 첫 번째 경추, 두 번째 경추. 이런 거에도 다 작용을 한다. 이런 거예요. 여기 아시피타 콘다일. 이건 2 학기 때 다 배울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뒤통수 밑에 근육도 있어. 이런 근육하고도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고 2 학기 때 배울 거니까 그 이런 거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번 읽어 보세요. 쭉 읽어 보고 이건 뭐 서머리한 거고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 우리 나와 있는 얼굴 머슬 그다음에 저작근, 수프라하이오이드 머슬, 인프라하이오이드 머슬의 일단 그거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앞면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이런 거를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원하고 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이런 치료 인제 뭐 진단하는데 결국 여기서 어떤 걸 해야 돼 영상 검사 이런 거 하려면 해부를 알아야 돼요. 해부 모르고 이런 것만 듣는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날까?
안 그래. 그거는 마치 그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해부는 그 모든 임상 과목의 그 아주 그 기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알고 나서 임상 과목을 그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알아야지만 그 임상 과목을 잘 그 공부 이해가 빠르고 또 잘 환자에게 치료에도 잘 쓸 수가 있어요. 그 이렇게까지 해서 그 다 끝났고 그 질문 그 2주 전에 강의까지 해서 그 질문 있나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뭐 없어요? 과 대표 누구지? 네, 교수님. 질문 없어요? 네,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어. Everything is clear. 과 대표 그다음에 그 학습부장 배승건 학생? 네, 교수님. 질문 없어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Recording stopped.